네, 지금부터는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따라 해볼게요. 지금 엑셀을 열고, 그럼 맨 위에 이렇게 통합문서 1, 엑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트 1은 자기가 편한 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데이터 처리, 엔터. 예, 여기에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나는 다른 시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플러스를 누르면 새 시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트에다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이 데이터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개수를 2개부터 10개까지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2개부터 10개까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개수 2개를 해서 1회부터 10회까지 10번 한 거고요. 3개, 4개 하면서 각각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시간을 측정을 한 겁니다. 이제 제일 먼저 실험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오차를 줄이기 위한 거고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실험을 한 거고, 반복한 실험 값을 가지고 뭘 낼 거냐면 평균을 낼 겁니다. 평균. 평균은 어떻게 내냐면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다 등호를 치고요. 등호를 치면 보통 여기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그 나눠준 보고서에도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는데 average라고 치면 돼요. 근데 앞에 두 글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average를 더블 클릭해요. 이렇게 바뀌죠. 여기에서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은 것을 구역을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회부터 10회까지의 평균이니까 L2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넣고 그 다음에 지금 B2로 되어 있지만 그대로 가서 마우스를 10회 K2에다 놓고 클릭을 하면 바뀌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들은 여기 이 평균을 구해놓은 첫 번째 칸에 평균 구해놓은 값을 보면 3.49 밑에 이렇게 사각형 있죠, 작은. 이걸 잡고 밑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나머지 것들도 평균이 다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반복해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실험 값을 평균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실험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관련식이 있고 엑셀 표현식이 있어요. 엑셀 표현식을 칩니다. stdiv 점 뭐냐면 s죠. 점 s 더블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1회부터 10회까지니까 K2까지 지정을 한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구해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에 거를 잡고 쭉 연결, 쭉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형 평가 해보죠. A형 평가. A형 평가. A형 평가는 어떻게 구하냐? 사실은 표준 편차를 반복 횟수에다 루트를 붙인 여기서는 지금 루트 10이 되겠죠. 루트 10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표준 편차가 아까 std 이렇게 d까지 치면 쭉 나오죠. 여기에 s 이것에 2번부터 10회까지 가로 닫고 나누기는 슬러시거든요. 슬러시 그 다음에 sqrt 이거는 등호를 루트를 씌운 겁니다. 10에다 루트를 씌웠다. 엔터 치면 A형 평가 값이 나오죠. 얘를 쭉 드래그를 하면은 또 A형 평가 값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해야 되는 게 B형 평가죠. B형 평가. B형 평가. 근데 B형 평가를 구하려면 B형 평가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얘는 P에다 넣을게요. 뭘 알아야 되냐면 최소 눈금을 알아야 돼. 최소 눈금. 근데 최소 눈금은 아까 좀 다른 프린터에서 얘기를 했지만 최소 눈금은 어떻게 구하냐면 최소 눈금의 절반값이죠. 최소 눈금의 절반값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최소 눈금이 얼마냐?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넣을 수 있냐면 최소 눈금이 지금 우리가 여기 측정값을 보면 3.50이죠. 그럼 요거에 3.5, 0.01이 최소 눈금이지 되겠죠. 0.01.
뭐 다 0.01일 테니까 쭉 드래그를 하면 같은 걸로 채워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B형 평가를 할 거예요. B형 평가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 그 다음에 O2는 여기서 얘를 뜻하는 거죠. O2에 이 값을 뭘로 나눠주냐면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죠. 루트 3. 최소 눈금의 절반 값이어야 되니까 이거를 나누기 2를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시. 네. 만약에 잘못됐으면 여기로 가면은 여기서도 바꿀 수 있지만 이 위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도 되지만 이 위에도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가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루트 3으로도 나눠줘야 되니까 곱하기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SQR 루트 3 되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러면 값이 나오죠. B형 평가하다 값이 나왔으면 이걸 쭉 드래그해서 마찬가지로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값이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소 눈금을 지금은 최소 눈금이 다 같으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Q2에 합성 표준 불확도라는 게 있습니다. 불확도 값을 칩니다. 불확도 값을 어떻게 구하냐? 뭐 관련식은 엄청나게 많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엑셀식을 이용할 거니까 그 앞에 SQRT 그 다음에 루트 씌우고 M2의 제곱 그죠? A형 평가 M2의 제곱은 요 웃음 표시입니다. 2, 그 다음에 플러스 P2 B형 평가 이거의 제곱 가로 닫고 그러면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찬가지로 쭉 드래그해서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제 확장 불확도라고 있는 게 확장 불확도 값은 어떻게 돼요? 예, 확장 불확도 값은 사실 K 값이 있어야 돼요. 근데 K가 2.26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2.26에다가 Q2 값을 곱합니다. 합성 표준 불확도 값을 곱한 값이 확장 불확도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서 값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표가 쭉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는 보통 가장 쉽게 그릴 때 이런 거죠. 지금 개수하고 그죠? 개수하고 얘가 이제 조작 변인인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개수하고 평균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쪽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평균을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럭이 두 개가 잡혔죠. 그 상태에서 위에 보면 삽입이 있어요. 삽입을 클릭하면 차트가 있습니다. 가운데 차트 있죠? 여러 가지 차트 중에 요겁니다. 요거 지금 보이시나요? 요거 이걸 누르면 분산형 차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죠. 차트가 그려지면서 이 위쪽에 다시 위쪽으로 가면 빠른 레이아웃이 있어요. 이쪽에 빠른 레이아웃 첫 번째 그림을 클릭을 해줍니다. 변화가 있죠? 얘랑 자, 그죠? 예. 이렇게 클릭하면 내가 제목도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일단 삭제를 해줘 볼게요. 축 제목은 얘는 지금 평균이죠. 평균. 그 다음에 얘는 개수죠. 개수.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표를 가렸으니까 얘를 좀 이렇게 옮길게요. 네, 이렇게 옮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Y축을 클릭합니다. 이 Y축 있죠? Y축을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런 또 새로운 창이 뜨는데 거기에 축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축 서식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축 서식에 대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축 옵션이 있죠? 축 옵션, 이게 0이 안 돼 있으면 0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뭐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밑에 이제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러면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얘를 0,0으로 맞춰주는 거죠. 0. 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옵니다. 얘는 이제 닫아도 되고요. 이 그래프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삽입에 가면 아까 예. 그래프를 클릭하면 위에 차트 도구가 있죠. 이 차트 도구에 디자인 서식이 있는데 이 디자인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예. 빠른 레이아웃 아까 했고 차트 요소 추가가 있는데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하면 오차 막대가 있습니다. 오차 막대에서 맨 밑에 있는 기타 오차 막대 옵션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점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로선을 클릭하면 얘가 가로 오차 막대로 바뀌죠. 세로선을 클릭하면 세로 오차 막대로 바뀌어요. 얘 가로선으로 클릭해서 이 첫 번째 페인트 통 모양을 가면은 선 없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이 없어져요. 가로 오차 막대를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 오차 막대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걸로 오면은 오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오차량. 그래서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값 지정을 클릭을 합니다. 값 지정을 클릭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아까 구해놨던 확장 불확도를 입력을 합니다. 확장 불확도를 입력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은 값이 아까랑 그래프가 좀 달라졌죠. 네,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다시 데이터를 클릭을 합니다. 얘를 클릭을 한 후에 네, 데이터를 클릭을 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 있죠? 거기에서 채우기 있습니다. 얘가 채우기인데 페인트통 거기에 두 번째 표식을 눌러줍니다. 이 표식에서 기본 제공, 표식 옵션이 있는데 그 기본 제공의 크기를 얘를 2로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실험을 하면 이런 그래프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형 관계를 원하거든요.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방정식이요. y equal ax. 그래서 얘가 개수에 비례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삽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수분의 1을 입력을 하고요. 개수분의 1. 얘는 1 나누기 등호 1 나누기 얘가 되는 거죠. 엔터. 0.5 바뀌었죠? 얘를 쭉 드래그를 합니다.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아까는 개수랑 평균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개수분의 1과 컨트롤 누르고 평균을 잡아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삽입에 가서 차트에 가서 분산형으로 그려주면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빠른 레이아웃에서 첫 번째 거 눌러주고요. 그럼 뭔가 선형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렇게 해서 앞에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똑같이 한번 해줍니다. 차트 요소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다 똑같이 해주면은 나중에 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 이 값이 이렇게 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선형. 네, 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는 아까 처음에 개수하고 평균을 잡은 거고요. 얘는 개수하고 평균인데 확장 불확도를 사용을 한 거고 얘는 불확도라는 걸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렸다면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리고 얘를 올려서 네, 이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뭘 해야 되냐면 추세선을 눌러야 됩니다.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야 되는데요. 추세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냐면 다시 차트 그리고 싶은 것에 차트를 누른 다음에 이 디자인 있죠. 차트 요소 추가에 추세선이 있어요. 그래서 추세선에서 선형으로 그려 넣으면 됩니다. 선형. 나는 지금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 여러분들 같은 이런 경우에 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차트 추가 요소에 추세선을 집어넣어서 선형을 넣습니다. 선형을 넣고요. 그 다음에 선형을 넣은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프를 클릭한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 추세선 있죠? 거기에 기타 추세선 옵션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밑에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 다음에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y equal ax 플러스 b라는 1차 방정식과 r의 제곱값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r 제곱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위에 있는 1차 함수값에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99라는 건 99% 일치한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선형적인 그래프가 그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한 다음에 사실 이 확장 불확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표준 편차, A형 평가, B형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왼쪽 거는 확장 불확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 거는 그냥 오차 막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차이는 있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오차 범위가 지금 너무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 자체가 그렇게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얘는 그런 오차 범위를 신뢰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보정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이 방정식을 보세요. 두 개의 방정식을 비교해보면 값이 어때요? 똑같고요. 아래 제곱값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은 그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은 빼고 불확도 이런 거 빼고요. 평균하고 개수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추세선을 그려놓는 거. 차트 도구,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추세선 선형, 그 다음에 기타 추세선 옵션으로 해서 추세선을 그려 넣어서 이렇게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고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 결과 이렇게 두 개를 캡처해서 메일로 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 건요. 교과서에 물리 교과서 이런 데 보면은 아니면 공통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법한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인데 공전주기, 그 다음에 장반경.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장반경하고 공전주기하고 어느 정도 비례를 해요. 근데 어떤 거에 비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공전주기, 긴 반지름, 그 다음에 주기의 제곱, 긴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의 세제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지금 그려본 거죠. 긴 반지름의 세제곱짜리. 얘는 긴 반지름하고 공전주기. 그 다음에 얘는 긴 반지름의 주기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긴 반지름의 공전주기. 반씩 나눠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 그래프 값을, 이 표를 사실은 이것까지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얘는 구한 거예요. 주기의 제곱을 구하고 긴 반지름의 제곱 구하고 반지름의 세제곱 구한 거예요. 사실은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 세 개를 구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예, 구해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B하고 C, 주기하고 반지름, 주기하고 긴 반지름의 제곱, 주기하고 반지름 세제곱. 그 다음에는 주기의 제곱하고 반지름, 주기의 제곱하고 지름 세제곱, 주기의 제곱, 반지름 세제곱. 그러면 그래프가 6개 그려지겠죠. 그 6개의 그래프까지 그려서 같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강의 실제로 할 때도 처음 3시간 동안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미리 연습해보고 실제로 만나서는 반복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